자, 이번 주에는 여당의 사법부 압박 이슈가 가장 화두였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에 대한 제보자의 목소리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 의혹은 4개월 전 유튜브에서 처음 제기된 건데요. 익명의 제보에 불과한데 민주당은 이 AI 음성 말고는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실이라면 또 억울하다면 같은 조건부 표현으로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인도 안 된 의혹을 근거로 대법원장 탄핵까지 주장했던 민주당, 참 무책임한 정치 공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어느 것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정말 필요하고 네. 그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려면 사법부나 법관들도 그 정치적으로 편향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뭐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사법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이 이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부나 입법부나 언론이나 뭐 기타 뭐 유튜브나 뭐나 다 이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 사실이라면 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상대로 야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물러나. 억울하면 수사받아. 이런 식으로 막 던지는 거는 뭐 사법부의 위상을 우습게 보는 거고 뭐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 나라의 상권 분립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별 신경이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자기들은 선출 권력이니까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있는 비선출 권력 비선출 권력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어느 나라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렇게 그냥 대거리하고 뭐 마음대로 그냥 희롱을 하는 농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원래 뭘 주장을 하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조정현 아나운서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라고 팔짝 뛰잖아요. 네. 그러면 네가 아니란 걸 증명을 해봐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 원래 그 부작위의 혹은 부존재의 증명이란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거보다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너 언제 어디서 누구랑 뭐 어떻게 했잖아. 그 자료는 뭐가 있어? 증거는 뭐가 있어? 이거 어떡할래? 이런 게 있는데 너 아직도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또 추궁을 하고 하는 게 자연스럽죠. 이걸 법적으로는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데 네. 입증 책임이 원래 그 주장하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열린공감 TV AI 그 목소리를 가지고 법사위에서 한번 틀고 또 한참 있다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참다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 입장 표명했잖아요. 네. 만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다. 그러면 나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거든. 그러면 이제 이걸 주장하는 쪽에서 당신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뭐야? 라고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없으니까 사실이라면 특검 수사 받아라. 내가 갑자기 조정현 앵커한테 뭐 잘못했잖아. 어쩌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저 경찰 가지고 저 조사받아. 결백함을 증명해봐. 라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너무 억한 심정이 듭니다. 예. 근데 그걸 일국의 집권당 대표서부터 해가지고 법사위원장 뭐 거기다 국무총리도 장단 맞추고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뭐 완전히 사법부 힘빼기입니다. 네. 네. 결국 사실이 아닌 근거로 사법부 수장을 이렇게 뒤흔든 셈인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뢰가 가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I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근거가 있다. 뭐 전 정부 민정의 고위 인사가 얘기를 한 거다. 그럼 뭐 있나? 야, 이거 뭐 있다면 큰일인데 이거. 엄청 큰일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열린공감TV가 5월 4일인가 뭐 처음에 그걸 가지고 경짜장 썰전에서 이걸 네. 했어요. 근데 거기에 워닝 경고해가지고 경짜장 썰전은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말 그대로 썰 푸는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네. 세상에 그래가지고 뭐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얘기들을 공론회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전입니다. 라고 하고서 그 밑에 있어요.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애초부터 있었다고. 네. 근데 여기 신경 안 쓰니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면 그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마치 제보한 것처럼 그 제보 내용도 뭐 자기가 직접 그걸 봤다는 게 아니고 누가 카더라. 자기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카더라. 그건 전문 증거라 가지고 그건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요. 네. 어쨌거나 처음부터 AI로 얘기한 거고 여기 보면은 자료 화면에 믿거나 말거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흔들면서 녹음을 그대로 틀고 네. 그러고 법원 행정처장한테 막 그 닥달을 하고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황당하니까 내가 맹세컨대 우리 원장님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닌 걸로 난 생각합니다. 이 대답을 했거든. 그리고선 조용해졌는데 그 요번에 부승찬 의원 그 본회의장에서 네. 김민석 총리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뭐 이거 이렇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큰일이죠. 뭐 총리랑. 네, 한번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네. 해볼까요? 네. 지금 바로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변했는데 4월 4일 날 윤석열 판결 선고 끝나고 조리들 대법원장하고 정상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치식이하고 한덕수하고 목적 대의민이 많아 점심을 먹었다 이러지.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저 쉿하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그쪽이 국민의힘 의원들 네. 의석이에요. 네. 그쪽 방향으로 이제 뭐 야유를 하고 막 그랬겠죠. 그리고 뭐 저게 뭐냐. 그러고 하니까 좀 조용해라. 내 질문 시간이다. 라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렇게 조용하라는 얘기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들. 예. 어쨌거나 AI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어저껜가에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저도 야 이게 사실인가? 라고 네. 생각을 했어. 근데 에라 그러니까 막 그냥 맥이 풀리는 게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일국의 대법원장을 겁박하냐 라는 생각이 들고 참 대담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 게 5월 달에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이 한번 부닥거리를 했고 또 불과 얼마 전에 부승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 때 저렇게 한번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주민 등 민주당 의원 3명 나와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얘기가 또 나왔다는 거야. 나오니까 그 다음날 부승찬이 이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느냐. 결국은 김어준이나 열린공감 같은 데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면 그걸 받아서 개딸들이 흥분 상태로 빠지고 그래서 난리를 치고 그러면 그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의원은 그걸 공개석상에서 지르고 사실이라면 이라고 하면서 몰고 가고 그러면 언론은 또 그걸 또 다 받고 그래서 이게 점점 기정사실화하고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도리도 없이 하다가 그냥 휩쓸려 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여기 다 나오는 거죠. 네. 사실 부승찬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이나 이렇게 확인되지도 않는 내용을 국회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게 이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실 확인도 안 된 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에서, 부승찬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면책특권이 되는 거죠. 국회 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국회 밖에서는. 그게 헌법에 있어요. 근데 이런 데 나와가지고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서 조의대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거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 아무도 없죠. 예.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니까, 면책특권이 안 되니까 자기들도 찝찝한 거예요.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신 이거 AI로 한 거 알았냐는 언론에서 그 질문에, 아니 그거 말고 다른 또 명확한 뭐 증거가 있다, 근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대요. 네. 면책특권으로 이번에 잘못하면 커버가 좀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좀 제도적으로 손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아니 이거는 쏟아지고 아까도 있는데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헌법에 있기 때문에 개헌하기 전에는 힘들어요. 대법원 판례가 뭐냐면은 의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발언을 한 건데 국회 내에서,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직무와 관련해서 발언을 한 거, 표결을 한 건데 그게 허위 사실임을 알았을 때는 면책특권이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AI로 했는데 마치 자연인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거 가지고 막 추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열린공감 TV에서 이건 AI로 한 거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라고 그때 안내 문구가 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 AI란 것도 알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게 부실한 거다라는 걸 알고서도 그런 거 다 숨기고 이렇게 했다면, 그게 나도 한번 씁시다. 그게 사실이라면 허위임을 알고도 이렇게 지른 걸로 돼가지고 네. 면책특권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면책특권은 사실 지금 저 불체포 특권보다는 그래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국회 내에서 면책특권이 없으면은, 왜냐하면 정부나 요즘 자료 제출 요구를 해도 부처에서 자료를 안 줍니다. 개인보호다, 국가기밀이다, 뭐 군사상보호다, 뭐 영업상의 이익에 침해가 된다 해가지고 자료를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서 뭘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건 팩트고, 그러면 여기서 터잡아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왜 제대로 안 됐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추궁을 하는 건데 아예 자료를 주지를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상임위 활동할 때도 안 줘요. 일단 디폴트가 안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뭐 실정이나 예산 낭비 같은 걸 추궁을 하려면 뭐 건덕지가 있었는데 건덕지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허위 사실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걸 알고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자료 안 줘가지고 몰라서 그렇게 했다, 그것까지 책임을 져라, 그러면 의원의 입을 막는 거죠. 정부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이 좀 많이 약화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그 정부에 대해서 왜 이런 짓을 했냐, 왜 예산을 이렇게 썼냐라는 게 아니고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로 사법부 약화시키고 사법부 무력화시키고 사법부 힘 빼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통합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걸 이렇게 정청래 대표서부터 해가지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저질이 안 좋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건 언론사에 대해서 물리는 거죠. 언론사나 이제 정보통신망법으로 유튜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걸 하려면은 이건 개인에 대한
그 손해배상, 네.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하는 건데,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습니다. 언론사나 유튜브에 대해서 지금 입법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대법원장을 상대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분명히 믿거나 말거나라는 게 있었고 AI라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쏙 빼버린 채 진실이 있는 것처럼 계속 해가지고 물러나라, 사퇴해라, 탄핵한다, 특검하겠다 라고 계속 한다면은 그거는 손해배상 액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만약에 면책특권이 보호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로 되겠죠. 네. 또 마지막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이 문형배 전 헌재 권한대행은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선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점 바로 구속기간 계산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이례적 결정에 대해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직위원 부장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사유를 든 게 두 개예요. 하나는 날이냐 시간이냐 구속 기간. 그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가 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불명확하다. 근데 수사권이 없는 상태로 그냥 계속 이 구속이 되고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상급심에 가서 이게 무죄가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 라는 두 가지 이유로 그때 구속 취소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공수처 수사권은 이건 없는 걸로 저는 그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체포 구속 절차가 과연 이게 적법한 것인가 위법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방송 가지고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구속이 계속 유지가 되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근데 이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시간이냐 날이냐 그걸 앞에 붙였어요. 이거는 저도 동의를 못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그 구속기간은 뭐 체포된 날부터 뭐 날까지 날로 돼 있어요. 날짜로 가거든요. 체포영장, 체포시간은 48시간 경과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때부터 때까지로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상. 그래서 실무적으로 한 번도 저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구속은 날짜로 가는 거고 체포는 시간으로 가는 거다. 48시간. 근데 갑자기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로 가니까 이건 뭐지? 근데 문형배 전 대행이 이거 법리상 의문이 있다는 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일선에 실무를 하면서 이게 아직 때로 할지 시로 할지를 유권 해석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따라 때로 하는 검사도 있고 시로 하는 검사도 있는데 이거는 안 맞다 이거죠. 때면 때고 시면 시지. 근데 그때 당시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이거는 때다. 날이다 날. 날이지 이게 왜 시냐.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즉시 항고를 하는 게 맞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즉시 항고는 없고 보통항고. 보통항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보통항고라도 좀 해서 그 일선의 그 신병관리의 혼선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겠다. 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특검은 이걸 보통항고 할 이유가 없죠. 왜?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나가 있다면 이걸 보통항고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또 다시 구속 상태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계속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특검은 그런 시도를 안 할 겁니다. 근데 문형배 대행이 네. 어쨌든 소장 대행인데 오부 요인을 거쳤잖아요.
참 방송 많이 나가시네. 네. 은퇴 후에 또 이런 발언을 또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문영배 대행이 이분도 저 고시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 유명한 18기. 정의감이 좀 남다른 분이고 그래서 소장 대행을 마치고 나와서 강연을 쭉 이렇게 많이 돌더라고요. 헌법 정신은 무엇인가 이렇게 그 뭐 오프라인에서 강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요즘 보니까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자꾸 하시는데 대법원장이 뭐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나가서 인터뷰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오부 요인쯤 되면은 오부란 게 뭐냐면 입법, 행정, 사법의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오부입니다. 이 오부의 저 수장들은 어쨌든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각각의 다리 하나씩이에요. 그거 하나가 부러지면은 휘청거리거든 대한민국이. 근데 어떤 때 휘청거리느냐? 정치적으로 중립인가 아닌가? 사법 또 헌재, 중앙선관위, 행정 같은 거는. 그리고 오부 요인쯤 되면은 그 장관보다 훨씬 더 높은 의전을 대접받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다니고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나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얘기한다. 사사로 얘기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건데 참 이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그 누구야 그 국무총리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대행하고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네. 대법원장도 경호원이 따라붙습니다. 한 4명이 따라붙어요. 국무총리도 경호원이 따라붙습니다. 항상. 네. 다 합치면 10명 넘어갈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최은순 여사의 뭐 내연남까지 포함해가지고 같이 보는 게 그게 용이했겠냐.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할 때도 그랬고 대법관 마치고 변호사 개업하면 돈 엄청 벌어요. 그거 포기하고 학교에서 후학들 양성했거든. 요즘도 공식적인 행사 아니면은 자기 집무실에서 혼밥한다고 그래요. 그런 걸로 유명한 분입니다. 자기 절제, 관리. 그러니까 난 이건 아니라고 봐.